토트넘이 이적 시장을 시작하자마자 드라구신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맨유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영입을 완료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드라구신의 영입에 대해서 낙관적인 소식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드라구신과 개인적인 조건에 동의한 상태고요. 아마도 비카리오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토트넘과 제노아의 이적료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약 2,200만에서 2,300만 유로, 그리고 제노아는 300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 정도의 금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과 제노아의 이적료 협상만 마무리된다면 드라구신의 영입은 빠르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적료에 대한 서로의 차이가 약 500만에서 1,000만 유로에 달하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70억에서 150억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이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시간이 정해질 텐데, 로마노 기자는 계속해서 드라구신의 영입은 낙관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토트넘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토트넘과 제노아의 이적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나폴리가 드라구신 영입에 관심이 있고 토트넘을 추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소식을 많이 다루는 곳이죠. 디마르지오에 따르면 나폴리는 드라구신을 위해서 토트넘의 제안을 추월하려고 한다. 현재 나폴리는 토트넘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미 제노아에 2천만 유로에 더해서 웨스티고르까지 더한 제안을 제시했는데, 일단 제노아는 그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 웨스티고르라고 하면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 옆에 라흐마니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종종 나오던 선수죠.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드라구신을 영입할 때 제노아도 드라구신이 나간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웨스티고르를 더해주면서 대체자의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 그리고 웨스티고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금액적으로는 2천만 유로지만 웨스티고르까지 더해서 약 2,500만 혹은 2,700만 유로 정도의 제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노아한테도 꽤나 좋은 제안인 게 뭐냐면요, 드라구신의 대체자를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웨스티고르가 지지난 시즌 브라이튼 소속이었는데, 이 브라이튼 소속에서 제노아로 임대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와서 꽤나 잘했어요. 웨스티고르가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면서 정말 다재다능하게 제노아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노아에서 임대를 왔을 때 활약이 좋아서 나폴리가 브라이튼에서 영입을 했던 선수가 웨스티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스티고르가 제노아에 이미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노아 입장에서 웨스티고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노아가 원하는 금액이 3천만 유로 혹은 3,500만 유로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현재 나폴리의 제안이 웨스티고르까지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3천만 유로에는 이르지 못하고 2,700만 유로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제노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노아에게 제안을 거절을 당하니까 나폴리도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제노아는 웨스티가르에 더해서 드라구신의 협상에 자놀리의 영입까지 더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제노아 입장에서는 나폴리가 2천만 유로를 제안한다면 2천만 유로에 더해서 웨스티고르 그리고 자놀리까지 영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2명의 선수를 더해주면 우리가 제안을 수락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폴리가 이 자놀리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로 떠나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폴리와 제노아의 차이는, 자놀리가 나폴리는 임대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제노아는 임대가 아니라 완전 영입을 하고 싶다 라는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미 2천만에서 2,200만 유로에 더해서 웨스티고르까지 더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자놀리의 임대까지는 허용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제노아에게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굉장히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토트넘과 드라구신이 개인 합의는 완료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과 제노아의 이적료 협상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 계약을 추월하려면 빠르게 협상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폴리가 2천만에서 2,200만 유로에 더해서 웨스티고르 그리고 제노아가 자놀리의 영입을 노리니까 나폴리가 자놀리의 임대까지는 허용해주겠다 라는 입장을 빠르게 전달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스키라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폴리가 드라구신 확보 경쟁에서 토트넘을 빠르게 추월하고 싶어서 이미 웨스티고르에 더해서 자놀리까지 임대가 아니라 완전히적으로 제노아에게 넘기겠다는 협상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과 제노아의 협상에서 이적료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나폴리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드라구신의 에이전트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애초에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좀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드라구신은 돈보다는 성장 전망성과 자신이 뛸 수 있는 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원래는 사우디에서도 제안을 받았었지만 드라구신은 사우디를 선택하지 않았고 일단 현재까지는 나폴리나 로마, 밀란으로부터는 개인적인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까진 없다. 드라구신은 시즌 중반에 제노아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시즌 중반에 제노아를 떠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남겨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을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접촉을 해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드라구신이 제노아에 남을 것임을 시사하는 인터뷰이긴 한데 풋볼 런던의 코멘트를 보면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제노아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나폴리로 이적을 하거나 어떤 곳으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그 잠재적인 계약들의 급여를 인상하려는 에이전트의 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일단 풋볼 런던에서는 하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는 드라구신 에이전트가 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내일은 제노아랑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폴리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나폴리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팀입니다. 라는 인터뷰까지 했어요. 이제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워낙에 드라구신의 인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이 토트넘과 제노아 뿐만 아니라 여러 클럽들이 노리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슈크리냐르가 지난 슈퍼컵에서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부상으로 빠졌죠. 그리고 부상에서 빠지자마자 벤치에 앉지 않고 바로 경기장을 떠났거든요. 심각한 부상 같아서. 그런데 결국에는 3개월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하면 시즌 아웃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드라구신이라는 좋은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드라구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굳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든 나폴리든 빠르게 영입하고 싶다면 드라구신의 이적료를 과감하게 지불을 하고 그리고 드라구신의 연봉을 아무래도 지금 필요한 팀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많이 지급을 하고 데려가라. 그래서 에이전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드라구신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드라구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드라구신을 사실 길게 끌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빠르게 지금 영입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태고 로메로와 반더벤이 동시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반더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반더벤이 돌아와도 로메로가 이번 달에 계속 못 뛰다 보니까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건 어쨌든 반더벤과 로메로 두 선수만으로는 약간 불안하니까 한 명의 수비수를 추가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빠르게 영입을 해서 로메로가 못 나오는 기간 동안 뛰게 해야지 드라구신의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드라구신의 이적료 협상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벌리전이 이미 내일 새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죠. 그런데 이 경기 때까지도 드라구신을 영입해서 드라구신이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애매해지는 게 이 경기 다음에는 바로 국가대표팀 A매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2주 뒤에 2월 1일부터 다시 리그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한 달짜리 부상이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전에서는 돌아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로메로가 물론 부상 이후에 빨리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브렌트포드전이나 에버튼 요 경기까지는 로메로가 빠질 수 있는 경기들인데 그러면 로메로가 빠지는 경기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드라구신이 필요한 건 로메로가 없을 때
빠르게 이 로메로의 공백을 메워주면서 띄워주고, 그리고 로메로가 복귀한 다음에는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 요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드라구신이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나오지 않을 때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될 텐데, 만약 드라구신의 영입이 늦어져서 맨유전 이후에 영입이 된다면 이미 로메로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을 때 영입이 됐는데 백업으로 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할 거면 최대한 빨리 영입해서 드라구신을 선발로 기용을 하는 이러한 그림이 토트넘에게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드라구신을 영입하고 싶은 팀들이 워낙에 많고, 당장 지금 나폴리만 해도 토트넘이 합의에 이르렀다 라고 하니까 빠르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쟁이 붙으면 영입도 하기 어려워지고 몸값은 올라가고 계약을 할 때 선수에 대한 연봉도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번 이적 시장은 레비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스콧머니 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누가 결정을 하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빠른 영입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들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도 확정을 짓고 싶어 한다는 의지가 토트넘은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에 영입이 완료되는 것을 아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